보겠습니다. 이 자체로 비계 있는 건 건드리는 쪽이 손입니다. 건드리는 순간 따내서 손해를 보는 거죠. 살아있죠, 이거는요. 넉 집에서 8집을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가만히 놔두면요. 이건 서로 흙집도 백집도 아닙니다. 이건 공배가 많이 비어있을 때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있어서 마지막에는 이건 서로 비구로 간주해서 끝나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두면 이걸로 맞추게 되죠. 네. 이어도 자체축을 이렇게 두어서요. 네, 그래서 이 한 수가 요 말을 살리는 아주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요 수나 이 수, 그러니까 운명이 이렇게 한 칸에 갈립니다. 모든 게. 그래서 바둑은 다 이긴 바둑을 졌다 한 수 타임에. 바둑은 한 수 때문에 지고 이기는 겁니다. 여기다 두면 사는데 이렇게 두면 죽고 여기다 두면 죽고. 이걸로 빅이라는 걸 이해가 가실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 이게 빅입니다. 서로. 못 들어가는 자리에. 네. 자, 빅은 좀 어려운데요. 네. 과연 이런 게 실전에 나올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이 나오는데 빅은 몇 판 나올 정도로 빅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빅에 대해서 또 패에 대해서 공부를 네. 해보았는데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들 시청자 문제를 3문제 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좀 복습하는 의미로 다가가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화면을 통해서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문제 3문제를 보셨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바둑교실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자 3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담입니다. 네, 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화점정석과 소목정석 한 가지씩을 더 배워보도록 하죠. 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화점정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점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일단 나리짝을 치면 붙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붙이는 거요. 붙이는 게 제일 쉬운 거. 젖혀서 예전에는 일단 들어가는 거 한번 알려드렸고 네. 입구자 한번 해드렸어요. 입구자에서 네.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건 갖다 붙이는 수였고 또 여기다 두는 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겠지만 이렇게 오는 제일 쉬운 가장 거. 쉬운 수. 네, 입구자. 자, 그러면 그쪽을 여기까지 둬야겠고요. 지키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화점이 있다면 이런 정도. 네. 이게 아주 널찍이 전개라서 굉장히 시원한 모양입니다. 쉬운 정석이네요. 네, 반대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단 젖혀서 제일 감명한 정석입니다. 입구자 때 여기를 지키고. 네. 그 다음에 안 받으면 나중에도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이 석점이 약하기 때문에 네. 이걸 꼭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여기를. 자, 그러면 그때 뭐 이런 네.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 바둑은 인지응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석을 외워라. 그 다음에 잊어버려라. 이런 말 듣듯이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돌이 이런 데 미리 있으면은 이런 데 두면 안 되겠죠. 네. 다른 곳을 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가 정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소목 하나 보여드리죠. 그리고 오늘 포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소목에서는 이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것이 한칸 협공입니다. 그러면 한 칸 뛰어나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나가면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나리자. 네. 여기서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다가서는 게 좀 어려운데요. 네, 아주 어려운 정석이죠. 이렇게 밀어서, 갖다 붙이게 되겠습니다. 네. 붙이면, 밀고, 하나 젖혀서, 또 젖히고, 늘어두고, 호구를 칩니다. 그럼 한 칸 뛰고, 그 다음에 입구자를 붙이고, 2칸을 이제 전개하는 것까지인데 좀 어렵죠? 네. 천천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려운데요, 이거는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칸 협공, 네. 한 칸 뛰어나갑니다. 날일자, 다가쓰고, 밀고. 네, 밀고 갖다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행마법입니다, 이게. 네. 그럼 늘어두고, 두 점머리를 젖히면 젖히고, 또 젖히고, 또 늘어둬서, 늘고. 자, 연결을 또 해야겠죠, 묻히고, 이때는 거꾸로요. 항상 느는 게 아니고 한 칸 뛰는 게 좋습니다. 네. 줄을 갖다 붙여서 지키고, 지켜서 2칸.
여기까지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대개 이제 몇 수씩 두다 보면 이제 수순이 쉽게 익혀갑니다. 그러면 이제 포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배운 것까지 해서 한번 해보고요. 자, 제가 첫 수는 소목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 백은 화점을 두고요. 네. 그러면 다시 양쪽 수목을 해봐요. 이쪽. 네. 그럼 거기 이제 화점을 차지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걸쳐가면 이제 바로 조금 전에 정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칸의 공에. 자, 씌우고요. 네. 그럼 이제 나와서 역습을 합니다. 나와서 끊고. 네, 끊습니다. 자, 백은 반수를 치고요. 이건 반드시 늘어야 되고, 또 반드시 잡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이좋게 나눠 그렇죠.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한 정석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이제 오늘 배운 정석을 해보겠습니다. 붙이고, 젖히고, 붙였다 하고 젖혔다, 늘어뒀다, 그 다음에 이구자 행만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네. 가장 쉬운 정석을 그렇죠. 택했죠. 지금은 흙이 이렇게 둘 수도 있겠습니다. 간격이 네. 괜찮으니까. 이렇게 뭐 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석대로. 그러면 3원성이 좀 좋겠네요. 네. 그 점이 아주 간격이 좋죠. 그럼 흙도 가장 마주하는 중앙이 큰 곳이다. 마주하는 흙과 백이 마주하는 중앙이 큽니다. 여기를 차지하고. 네. 그럼 지난번 배웠던 날일자도 있고 붙이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지난번 배웠던 거. 네. 그 다음에 이 구자면 여기다 붙이는 것도 있었죠. 아, 이것도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있고, 이었을 때 바로 이곳을 거길 이어야 이어야 된다. 돼요. 그러면 지금 네. 흙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간격이. 그러면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거기다 뒀어요. 자, 여기서 어디가 좋을까요? 다시 마지막으로 큰 것을 설명드린다면 흙과 백이 마주하는 중심 부분. 이쪽이 만약에 이쪽으로 오면 흙이 백이 넓어지고 흙이 줄어들죠.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고 이런 정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취향에 따라 이 정도 가면 가장 무난할까요? 네. 지금. 그럼 포석이 다 끝났는데 이제 가장 대세점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반대로 올 때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여기하고는 이런 정도. 그러면 지금 뭐 또 이제 한 판을 봐주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뭐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 없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뛰어서 이 집을 넓히자 그러면 이제 백은 안 되겠다 해서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중반 전투가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나를자를 하나 받아주면 일단 손을 빼고 뭐 이렇게 또 나를자를 간다든가 해가지고 모양을 넓혀 모양을 넓혀요. 그래서 정석버스 오늘 하나 배운 거 이쪽에서 배운 거요. 또 이쪽에서 배운 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제가 이걸 또 설명해드리려고 예비로 이렇게 찔러서 단수 치고 있고 호구 치는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또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몰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밀어서 늘고 이 모양도 이제 세력대 실리로 가장 많이 나오는 수인데요. 조금 전에처럼 이 구자를 했을 때 이 세 가지 방법만 우선 알아두면 뭐 방법이 수백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구자, 붙이는 수, 이수 세 가지만 알아두면 제가 볼 때는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외워가다 보면 다 비슷해요. 정석이라는 건 약간씩 차이가 있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복잡할 것 같아도 외우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외울만 합니다, 사실. 네. 자, 오늘 뭐 아주 어려운 기술 부분에서부터 정석까지 그렇죠. 배워보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바둑에 관한 좋은 말씀 준비해 네. 주셨나요? 바둑에 관한 정말 고사성어는 무지한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건 꼭 필요한 말 같은데요. 국전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데 네. 상대를 의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항상 상대방 친구가 너무 잘났다. 너무 잘 산다. 그러면 의식하게 되죠. 네. 바둑판에 앉았을 때도 상대를 의식하면 다 이긴 바둑을 치게 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 23연승을 했는데 그 중에 어려운 바둑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의식을 해가지고 상대가 자멸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네. 2차 구단 전성시대나 조은영 구단 전성시대에 상대가 실수를 해서 다 이긴 바둑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국전무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상대를 의식하지 말고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은요, EBS 바둑교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나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복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